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누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오늘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심층 분석을 준비해 왔어요. 바로 대한민국 인터넷 플랫폼의 중심에 서 있는 네이버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이버는 지금 단순히 검색 포털로 머물지 않고 있어요. 광고 시장의 회복, 이커머스 생태계의 확장, 글로벌 웹툰 플랫폼의 성장, 그리고 초거대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서비스 전략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와 기회를 동시에 맞이하고 있는 시기예요. 네, 관련 뉴스 시황 브리핑을 해드리자면 네이버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서비스 전반에 AI가 적용된다는 건 사용자 경험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예요. 쇼핑, 검색, 콘텐츠 영역 모두에서 AI가 접목되면 네이버의 서비스 경쟁력은 한 단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또 산업별 AI 모델을 구축한다는 건 단순 플랫폼 기업을 넘어 산업기술 기업으로의 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신호예요. 다음으로 네이버가 뉴스 댓글 서비스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예요. 정치 뉴스 댓글에 좌표 찍기나 여론 조작 논란이 지속되면서 플랫폼 기업에게는 이미지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네이버가 이 부분에 대응하려는 건 긍정적이지만 규제 강화나 사용자 경험 변화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비용이나 내부 절차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페이를 통한 미국 주식 ETF 간편 주문 서비스 개시 소식이에요. 이건 플랫폼 영역에서 금융 영역으로의 확장을 의미해요. 네이버 사용자들이 네이버페이를 통해 해외 주식 및 ETF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면 서비스 이용률과 매출 구조에 긍정적 변화가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이 서비스가 실제로 규모 있게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과 마케팅, 제휴사의 역할이 중요할 거예요. 종합해보면 네이버는 지금 플랫폼에서 기술 기업으로 그 다음은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흐름 속에 있어요. 이런 변화가 시장에서 제대로 인식되면 중장기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AI 기술 도입, 댓글 제도 변화, 금융 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비용 증가나 규제 리스크, 사용자 흐름 변화 등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투자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의 기술 및 금융 확장 전략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 AI 서비스 상용화 속도, 미국 주식 ETF 서비스 이용률, 그리고 플랫폼 기반 금융사업의 매출 전환 여부가 향후 실적에 영향을 줄 거예요. 반대로 댓글이나 여론 문제로 인한 규제 리스크나 플랫폼 이미지 저하 가능성은 주의해야 할 포인트랍니다.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보여드리지 못한 실시간 뉴스, 기관 수급 및 차트 포인트들을 주식하는 누나 정보방에서 완전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어요. 특히 요즘처럼 종목별 변동이 큰 시장에서는 하루만 잘못 들어가도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정리한 기업 분석 PDF 파일과 핵심 리포트 요약본도 정보방에서 매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돈 받지 않고 진짜로 정보만 나누는 방이니 댓글 고정 링크에 있는 설문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일봉 흐름을 보면 최근 네이버는 9월 저점인 22만 4,500원을 찍고 난 뒤 꾸준히 반등해 11월 초 28만 7,500원까지 상승세를 보였어요. 강한 장대 양봉 이후 이동평균선을 모두 회복하며 단기 추세가 안정적으로 이어진 모습이에요. 하지만 최근에는 단기 상승 이후 조정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5일선과 11선이 살짝 꺾이는 모습, 그리고 캔들이 단기 이평선 아래로 내려오면서 매물 소화 구간에 진입한 상태예요. 거래량을 보면 상승 구간에서는 거래가 동반되었지만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가 줄어드는 전형적인 건강한 눌림목 패턴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추세가 크게 훼손되지는 않은 흐름이에요. 중기적으로 21선과 61선은 여전히 우상향 중이라 추세 자체는 살아있는 구조이고 단기 조정이 마무리될 경우 다시 한번 27만에서 28만 구간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다만 현재 구간에서는 5일선, 11선 재돌파 여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보입니다. 해당 지지 회복 여부에 따라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것 같아요. 최근 네이버가 집중하고 있는 건 기존 서비스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바꿔내는 혁신이에요.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을 검색과 쇼핑, 광고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면서 사용자 경험을 눈에 띄게 개선하려는 흐름이 분명하게 보이고 있어요.
예전과 달리 검색창에 단어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더 정교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쇼핑에서는 이용자 취향을 분석해 더 정확한 상품 추천이 제공되고 있어요. 이런 변화는 네이버 전체 서비스의 체질을 바꿀 가능성이 커요. 네이버가 가진 또 하나의 강점은 이커머스 생태계예요. 네이버 쇼핑은 판매자와 소비자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구조인데, 특정 카테고리만 강한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제품군이 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판매자들이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사업을 확장하기가 쉽고, 쇼핑 검색량이 크게 늘면서 광고와 수수료 매출도 함께 증가하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요. 특히 라이브 커머스와 브랜드 스토어는 네이버만의 경쟁력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리셀 플랫폼 크림도 시장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고부가 커머스 영역의 확장성이 커지고 있어요. 광고 부문은 네이버의 핵심 수익원이에요. 지난 경기 침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았던 분야지만, 최근 시장 분위기가 회복되면서 기업들의 광고 집행이 다시 늘고 있어요. 광고 시장이 살아나는 흐름에 네이버의 인공지능 기술이 결합되면 광고 효율은 더 높아지고, 광고주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네이버 플랫폼을 더 많이 활용하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콘텐츠 부문에서는 네이버 웹툰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네이버 웹툰의 입지가 탄탄해지면서 새로운 지적 재산권 사업 모델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웹툰이 영상, 드라마, 영화로 확장되면서 부가가치가 크게 늘어나는 구조가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이 부분이 네이버의 글로벌 수익 창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요. 해외 사업 확장도 중요한 흐름이에요. 특히 일본에서는 야후재팬과 라인이 통합된 구조를 통해 현지 최대 규모의 인터넷 플랫폼 기반을 갖추고 있어요. 여기에 핀테크 서비스와 콘텐츠 플랫폼이 연결되면서 네이버가 일본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있어요. 북미에서는 포시마크 인수를 통해 이커머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데, 패션 중심의 소셜 커머스 모델과 네이버의 기술력이 결합되면 새로운 성장축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어요. 물론 네이버에게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글로벌 기술 기업들과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어요. 국내외 플랫폼 규제 역시 네이버에게 부담이 되는 요소예요. 사업 확장을 제한하거나 광고 시스템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 환경은 항상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광고 시장은 경기 변동에 취약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경기 둔화가 나타날 경우 다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어요. 기존 사업 구조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광고 쇼핑 콘텐츠라는 세 개의 축이 무너지지 않는 구조예요. 여기에 인공지능 사업이 성공적으로 결합되면 기업 전체의 성장성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형태로 펼쳐질 가능성이 커요. 특히 검색과 쇼핑, 광고가 인공지능 기반으로 재편되면 네이버 플랫폼 내 모든 사용자의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수익화 모델도 더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어요. 앞으로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건 네이버가 인공지능 기반 기업 간 거래 서비스에서 어떤 실적을 내는지, 일본 플랫폼 통합 효과가 실제로 얼마나 매출과 이용자 수로 연결되는지, 그리고 웹툰의 글로벌 유료 이용자 증가가 꾸준히 유지되는지, 이 세 가지를 집중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네이버의 사업 구조와 성장 동력, 그리고 리스크까지 모두 깊이 있게 분석해 봤어요.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차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항상 성투하길 바랍니다.